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보 경매인들이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자 베테랑들도 간혹 실수하는 부동산 경매 입찰표 작성법에 대한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잘못은 입찰표 한 장 때문에 공들인 분석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실수 없는 낙찰을 위한 법적, 실무적 주의사항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섹션은 기본 작성 원칙입니다. 입찰의 시작인 용지 사용과 물건 구분의 기본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입찰표는 원칙적으로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물건을 묶어서 매각하는 일괄 입찰의 경우에는 단 1매의 용지만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 번호의 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 물건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물건 번호를 적지 않으면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번호를 잘못 적으면 전혀 엉뚱한 물건을 낙찰받게 되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표 작성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바로 수정입니다. 입찰 가격은 법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오타가 났다고 해서 수정 테이프를 쓰거나 숫자를 덧칠하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조금이라도 잘못 적었다면 반드시 새 용지를 사용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십시오. 숫자가 흐릿하거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도 낙찰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인증사항 기재 요령입니다. 법인으로 입찰하실 때는 본인 성명란에 법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고 주민번호란에는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도 잊지 마세요. 주소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를, 법인은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적어야 서류상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보통 최저 매각 가격의 10%가 기준입니다. 금액을 딱 맞춰서 수표 한 장으로 깔끔하게 준비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재매각 사건 같은 특별 매각 조건이 붙은 경우는 보증금이 20%에서 30% 사용될 수 있으니 해당 법원의 규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입찰하는 공동 입찰과 최종 제출시 주의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이나 파트너와 함께하는 공동 입찰의 경우 공동 입찰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입찰표와 신고서 사이에는 입찰차 전원의 간연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분 표시를 따로 하지 않으면 평등한 비율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의할 점은 공동 입찰자 중 단 한 명에게도 결격 사유가 있다면 입찰 참여자 전원에 대해 매각이 불허된다는 사실입니다. 파트너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입찰표를 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넣는 단계입니다. 경매에는 낙장 불입 원칙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봉투를 입찰함에 투함하는 순간 그 입찰표는 취소나 변경, 교환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투함 직전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 그리고 특히 영어 개수를 잘못 적지는 않았는지 최소 3번 이상 재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마지막으로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사건 및 물건 번호 확인, 입찰 가격 정정 흔적 여부, 최저가 대비 보증금 충족 확인, 그리고 인감 날인과 유인장 서류까지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공든의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투함된 이 표를 머릿속에 꼭 떠올려 보세요. 참고로 매각 조건에 따른 보증금 차이를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0%이지만 재매각이나 법원이 별도로 정한 특별 조건에서 20%, 30%가 올라갑니다. 보증금이 단 1원이라도 부족하면 입찰은 무효가 되니 반드시 매각 물건 명시서를 통해 정확한 비율을 확인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 입찰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꼼꼼한 확인이 여러분을 성공적인 낙찰로 인도할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성투를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